안녕하세요. 하늘샘학교의 교장 조규호입니다. 새해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학교와 사회가 혼란한 가운데 인천교육청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하늘샘학교는 2020년 8월에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부 우수 대안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하늘샘학교는 지난 2학기에 학교 속 학교로서 ICT 미래 직업학교, 여행학교, 도전학교, 금요예술학교, 아만나학교, 직업학교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꿈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지속률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대안교육 비전 나누기 연수도 교육부 우수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시작된 우리나라 대안교육은 다양한 교육적 접근으로 끼와 적성을 살리며 새로운 교육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으로 무너지는 학교 교육에 대한 자성적인 성찰의 하나의 결과였습니다. 이후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은 끊임없이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연수를 통해서 지난 20년간 대안교육이 걸어온 길과 현장의 다양한 대안교육의 실천 모습들을 살펴봄으로써 대안교육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며 현재의 대안교육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안교육을 통해서 날로 높아지는 학업 중단 문제를 마을 교육 공동체 속에서 도움이 될 방안도 함께 찾아보는 소중한 연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늘샘학교의 소개를 하늘샘학교의 참알단 교감 소견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하늘샘학교 교감 차말단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유튜브 생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예정보다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사과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요즘 코로나와 그리고 3년 만에 북극 한파 때문에 많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선생님들과 그리고 대안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이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적 삶과 대안교육 비전 나누기 연수는 이 연수를 통하여서 저희 위탁교육기관에 소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특별히 대안교육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산마을고등학교의 그러한 소개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열정을 함께 해줄 대구교육청 배성근 부교육감님의 그러한 열정 어린 강연도 있습니다. 아마 이 연수를 통하여서 다시금 저희가 다음 학기를 준비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저희 하늘샘학교 간단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사랑으로 날아오르는 저희 하늘샘학교는요. 현재 저희 선생님들이 7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강사 선생님들 15분 해서 모두 22분이 저희 하늘샘 학교를 함께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희 학생들은 현재까지 49명이고요. 정말로 이번에 감사한 일은 저희가 2020학년도 하늘샘학교 위탁학생 학업 지속률이 100%였습니다. 가끔 저희 학교에서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하늘샘학교가 어떤 학교예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일반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저희 학교에서 일반 어떤 특성화된 그러한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
여러 가지 사정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 학교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원저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한 학생들이 교육청 산하 해피스쿨을 통해서 2, 3일 교육을 받게 되면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서 위탁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각 학교에서 개인적인 사정 혹은 가정의 사정, 학교의 사정으로 학교 오지 못한 그러한 부적응하는 친구들과 학교 폭력과 연루된 그러한 친구들 12%,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성화된 뭔가 좀 색다른 교육과정을 희망하는 학생들 6%의 학생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6%의 학생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해마다 행진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행복한 진로 인성교육의 약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진로에 대한 그러한 문제이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그러한 시점은 인성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저희가 진로교육과 인성교육 그리고 지역사회 속으로 어떻게 학교가 함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저희 하늘샘 학교의 교육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로교육으로는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먼저 진로에 대한 검사부터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교사를 통하여서 저희가 이 한 학기 동안 계속해서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진로 체험 활동을 각각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로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금요일에는 선택교육과 동아리 활동을 함께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진로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으로는 상담주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년에 저희가 2차례, 한 학기당 한 차례씩 일주일간 상담 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진로 및 고민 상담을 통해서 학업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노작 체험 학습이 있는데요. 저희가 강화에 300여 평의 그러한 노작 체험장을 통하여서 봄에는 감자와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배추를 심고 해서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농사지은 그러한 농산물로 겨울에는 저희가 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김장으로 어려운 여기 이웃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독거노인분들 함께 방문해서 김장을 나눠드리고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도 한부모 가정이라거나 이러한 학생들한테 저희가 김장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 자기성찰 보고서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한 학생이 위탁을 오게 되면 이렇게 자기성찰 보고서를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에 무기력했던 모습 가운데서 그래도 그 무기력함을 깨고 어느 때 배움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적어보는 그러한 하루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노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대한 배움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읽은 책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게 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함께 거기에 대해서 답글을 해줌으로써 학생들과 함께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만남과 나눔 시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아름다운 만남과 나눔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가 사회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감동적인 동영상을 보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실천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나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한번 잠깐 환경에 대한 동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죽은 고래 뱃속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무더기로 나와 충격을 줬는데 이번엔 영국 연구팀이 조사한 모든 바다 거북의 내장에서 플라스틱 같은 합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네시아 한 국립공원 앞바다에서 죽은 채 발견된 향유고래의 뱃속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만 6kg이나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병과 가방, 샌들, 마대자루까지 1000개가 넘는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구조된 바다 거북의 목에서 커다란 비닐봉투를 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이 비닐봉투가 거북이의 호흡을 방해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시경을 통해 제거한 것.
이처럼 해양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배양에서 조사한 모든 바다 거북의 내장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합성물질 조각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 엑스터 대학과 플리머스 해양연구소는 대서양과 태평양 등에서 어망 등에 걸려 죽은 바다거북 102마리의 내장을 조사한 결과 모든 바다거북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해 5mm 이하의 합성물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바다거북의 내장 일부에서 발견된 합성물 조각은 모두 800여 개로 섬유가 가장 많았는데 옷이나 타이어, 그물 등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구팀은 죽은 바다거북의 전체 내장을 조사할 경우 검출량은 20배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리머스 해양연구소의 페넬로페 린데크 박사는 동물 플랑크톤부터 돌고래, 거북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조사한 거의 모든 종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했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바다로 흘러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저희가 보고 그리고 학생들이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러한 지속적인 교육을 하게 됩니다. 미루시면 안 돼요. 이 교육을 통하여서 많은 것이 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의식하고 행동을 하는 것과 의식하지 못하고 행동을 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조금씩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활동인데요. 지역사회 활동으로는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역사회에 있어서 청소 및 방역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비비고 나누고 비빔밥 나눔 행사를 이제 만 3년째 했는데요. 지역사회 주민들 100인을 초청해서 이제 저희가 받았던 그런 사랑들을 함께 조금이라도 돌려드리는 그러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작년에 교육부 우수대안교육 프로그램 선정에 돼서 여러 가지 학생들의 교육활동,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그러한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이제 새해에 있어서도 연차적으로 계속 저희가 진행할 예정인데요. 바로 학교 속의 학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행학교, 아만나학교, 진로직업학교, 금요예술학교, 도전학교, 대안적인 삶과 대안교육 비전 나누기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가 학교 속의 학교를 진행하는 그러한 교육의 방향을 보면 마을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수동적이고 또 무기력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데 목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갖다가 주변 삶 포함해서 돌아볼 수 있는 반성적인 삶과 나누는 삶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행학교는 저희가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한 조별로 함께 혹은 때로 혼자 여행을 망설이는 그대에게서 선생님과 학생 1대1로 함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모든 여행 계획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아만나 학교는 마을 속의 나눔을 실천하는 그러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이고요. 진로직업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고민 중에 하나인 진로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해서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금요예술학교는 저희가 현재 금요일날 실시하고 있는 선택교과 동아리 활동을 좀 더 전문적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심화 확장하는 그러한 통합예술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음원을 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한 영화도 찍었습니다.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인천 CGV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비상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발표를 했는데 아마 오늘 연수 이렇게 쉬는 타임을 통해서 조금씩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학교는 학생들이 그래 뭐라도 저 이거라도 한번 해볼게요 라는 학생들 주도적인 그 프로젝트인데요.
학생들이 기획한 그 프로젝트에 저희가 도와주는 것으로서 모험 탐사나 자원봉사 활동 그리고 자기관리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어떤 교육이나 강의만 하면 조금 지루할 수 있어서 이러한 대안적인 교육이 삶과 함께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대안적 삶과 대안교육 비전 나누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 타임 우리 하늘샘 학교 소개가 마치고 나면은 약고추장 만들기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아마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요. 자기주도적 삶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나눔과 협력을 통한 자존감을 회복하며 성취감을 통한 무기력감을 극복하는 것 그리고 진로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는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하늘샘 학교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자녀에 대한 바른 이해, 그것을 통하여서 공감 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저희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저희가 작년에 했던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도전학교에 참여한 저는 도전활동에 참여한 저는 도전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김다희, 이승춘입니다. 교사 장성덕입니다. 유도를 꼭 배워보고 싶었는데 도전학교를 통해 원 없이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이나 선후배분들 각자 뭔가 목표를 정해서 노력하고 아이들이 그 도전활동을 하면서 작은 성취감을 얻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또 상도 받고 하는 게 신기하고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성취감을 이제 찾는 모습에 전체적으로 학교 분위기가 되게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교사로서 되게 기뻤습니다. 한 달 개근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목표를 이루어서 되게 좋았어요. 저희 아이들이 출결이 매우 안 좋은 편입니다. 근데 이 출결상을 이제 도전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출결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선생님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아주 감사했어요. 이런 도전을 통해서 이제 학교에 지각결석 없이 I can do it. 넌 할 수 있어. 저는 아만나 학교에 참여한 저는 아만나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문경웅 교사 참할단입니다. 마을 분들과 같이 음식도 나누고 청소도 하고 하면서 아만나 학교는 올해 들어서 이제 3년째 하고 있는데요. 뭔가 마을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지역과 많이 가까워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비빔밥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나눴는데 주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놀랍고 즐거웠어요.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아만나 학교 함께하면 짱! 저는 ICT 미래직업 학교에 참여한 저는 ICT 미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안영우입니다. 교사 조규호입니다. 3D 프린팅을 배우고 있는데 3D 프린터기를 직접 사용해 볼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TV를 통해서 보던 3D 프린팅에 대해서 직접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체험해보고 또 그것을 만들어 봄으로 인해서 TV에서만 보던 3D 프린터기가 학교에 놓여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융합교육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체험하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피규어로 만들어 출력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뭐든지 가능. 유망한 직업? 저는 여행학교에 참여한 여행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최수빈입니다. 교사 김보람이입니다. 비행기를 처음 타봤어요.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비행기 같이 타는 게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무사히 아무도 코로나 안 걸리고 즐겁게 잘 갔다 온 거가 가장 감사한 것 같습니다. 혼자 가는 여행이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과 둘이 여행 가는 게 신기했고 부산은 오뎅 아니겠습니까? 어묵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고 단체로 정해진 코스를 도는 게 아니라 계획부터 제가 직접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집에 10,000원어치를 사왔어요. 3일 만에 순삭했는데 더 사올 걸 그랬습니다. 또 가고 싶다. 같이 떠날까? 저는 예술학교에 참여한 저는 예술학교에 참여한 저는 금요예술학교 박희진입니다. 서지우입니다. 담당 교사 송승범이라고 합니다. 네, 금요예술학교는 지금 2가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화학교랑 그리고 음악학교가 진행 중에 있는데 가수분이 한 학기 동안 직접 수업해 주셔서 좋았고 실제 영화 감독님이 한 학기 동안 직접 수업을 해주셔서 좋았어요. 음악 장비들도 너무 좋은 것들이라서 신기했습니다. 촬영 장비들도 크고 비싼 것들로 실습해 보아서 신기했습니다. 그런 교육 활동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뭔가 스스로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음원이 다 만들어졌을 때가 기억에 남아요. 단편 영화가 다 만들어졌을 때가 기억에 남아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시간 관계상 처음부터 끝까지는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다가 아마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학교에 출근을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전화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어났어? 어디야? 빨리 와야지.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오늘 언제 끝나요? 몇 시에 끝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랬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 저에게 신선한 감동을 줬던 부분은 하루는 제가 한 8시, 저녁 8시경쯤 교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너희 어디 갔다 와? 그랬더니 영화를 찍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늦은 시간까지 그랬는데 그렇게 1분 1초가 끝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를 뒀던 친구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져가지고 계속 영화 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래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새로운 신선한 충격이면서 감동을 줬었는데요. 며칠 전에 우연히 TV를 봤었는데 새가 알에서 부화해가지고 엄마 새를 따라가지 못하고 건물 옥상에서 갇혀있던 그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새들을 돌봐주고 드디어 이제 날아갈 때가 되었을 때 비상하는 법을 엄마 새가 알려주는데 이 어린 새들은 비상하면 굉장히 멈칫멈칫하고 건물 그 끝에서 뛰어내리지를 못하더라고요. 뛰어내리면 바로 죽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엄마 새가 주위에서 계속 돌아보면서 나는 법을 계속 가르쳐줘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 마음 초조한 빛으로 이렇게 봤었는데 드디어 어린 새가 거기서 확 뛰어내리는데 그것이 추락이 아니라 비상하는 정말 감동적인 영상을 봤었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학생들의 이와 같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그것이 죽음이 아니고 추락이 아니라 새로운 비상이라는 그러한 것을,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위탁대안학교를 통해서 많은 그런 어려움들도 있고 또 학생들이 마음문을 열 때까지 오늘 이렇게 북풍 한파처럼 이 한파를 저희 선생님들이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각자 그 이렇게 얼어붙은 그 마음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이 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위탁대안학교가 모든 교육의 대안교육의 그러한 하나의 목표나 이런 것들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거에 있어서 요구하신다면 그러한 부분도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학생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곳 위탁기관을 통하여서 그래도 학교를 잘 적응하고 졸업하고 한 사회인으로서 비상하는 모습들을 조금은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위탁대안학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하진 않지만 저희 하늘쌤학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